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자, 오늘도 또 빨간 날이네요. 비트코인은 최고점에서 이미 상당히 떨어졌어요. 13%에 넘게 떨어졌어요. 진입 포인트를 조정했어요. 글쎄요, 보시다시피 적어도 오늘만큼은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매수했는데 오늘은 하락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고 반전이 언제 올지 알아보죠. 여기서는 캔들이 스톱 아래에서 닫힐 확률이 높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는 청산하지 않을 거예요. 캔들이 닫힐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킥은 제가 보는 바로는요. 저는 최소한 오늘이 끝날 때까지 캔들이 받칠 때까지는 수동으로 청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죠. 하지만 어쩌면 여기서 스톱에 걸려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방송을 보면 이런 반전 모습이 몸에 작용했다. 상당히 잘 작동했어요. 그리고 그림자에 대해서 만약 여기서 정말로 깊게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2800에서 거기서부터 글로벌 약세장으로 반전이 시작돼요. 사실 이더리움이 이 저점 아래로 고정되면 글로벌 약세장으로 반전될 거예요. 거기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즉 지금 제 거래 계획은 이렇습니다. 만약 여기서 스톱에 걸리면 다시 진입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동평균 조합이 가격을 지탱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한 반등은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돌아가죠. 하락이 정말 심해요. 진짜 강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게 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이걸 언급했고 최근 두 개의 영상에서도 다뤘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요. 즉, 결국 수요일에 파월이 암호화폐 시장에 꽤 큰 변화를 줬어요. 우선 그들이 내년에 단지 두 번의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시장에서는 네 번의 예상했었죠. 0.25포인트 금리 인하. 첫째로요. 둘째, 그는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를 배차대조표에 추가하기 위해 법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에 큰 타격을 줬어요. 둘째로요. 셋째로, 지금 이 셧다운이 겹쳐지고 있어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시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조차 일부 공화당원들끼리 정보 운영 연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2018년 말이에요. 그때 이 상황도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쳤어요. 이건 이렇게 합쳐진 세 가지 나쁜 요소예요. 여기서 모든 게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어요. 지금은 이미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하고 기술적 차트를 참고해야 해요. 지금 비트코인은 대략 93,500이에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어디로? 즉, 이 유동성을 제거했어요. 가장 가까운 감한 수준 바로 이거예요. 90배 92, 500에서 93,000달러. 이 3,000달러 범위예요. 여기로 오는 건 가능해요. 이 블록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90에서 93이요. 아마도 더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 자, 봐야 해. 여기 50일 이동평균선이야. 내가 낮에 보는 것은 그것도 테스트해 볼 수 있어.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주 있진 않았지만 가끔 있었죠. 세 가지 요인이 하나로 모이면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내 시단 차트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 내 시단 차트에서의 하락이 정말 흥미로워. 그건 수직적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조정이 함께 간다는 거야. 그래서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즉, 조정으로 하락이 발생하면 하루 안에 발산이 그려지고 약간의 약점이 축적된다. 어떤 움직임이든지 하지만 이건 시간 차트에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시간 타임프레임에서 RSI로 뚜렷한 수렴을 그리고 있어요. 모멘텀 지표는 아직 없지만 모멘텀 지표는 아직 저점을 긴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RSI는 이미 반등이 필요해 보이네요. 현재의 상황을 보면 고점에서 우리는 매 시간 차트의 200 이동 평균선에 한 번도 닿지 않았어요. 어제 그에 대해 영상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선을
뚫고 통합된 후에 아래로 내려갔어요. 어제 그에 대해 영상에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선을 뚫고 통합된 후에 아래로 내려갔어요. 즉, 이런 상황은 자주 있진 않았어요. 우리 4시간 차트의 RSI가 23대 24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내 생각엔 작년 10월쯤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랬어. 내 생각엔 맞아요. 10월 초쯤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장남을 쳤던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한 사진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지고 통합된 후에 아래로 떨어졌다가 빠르게 다시 돌아왔어요. 즉, 지금 대략 이런 상황이 가격에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어디론가 떨어지면 심지어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간다면 전반적으로 그건 좋지 않을 거예요. 즉, 여기에는 큰 위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 기대하는 건 200 이동 평균선으로 급격히 되돌아가는 마지막 캔들들이에요. 이 경우에는 최소한 98,000까지는 가야 해요. 97대 98, 아마도 100에 더 가까운 쪽이겠죠. 거기 되돌아가는 거죠. 최대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바로 여기까지예요. 레벨 빌려요. 여기 S3 월간 피벗이에요. 여기까지 최대한 갈 수 있어요. 여기 피벗도 있고 S3도 있어요. 모든 내부 구간의 경계들이에요. 대략 87, 88, 89,000달러 정도예요. 진짜로 안 좋으면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스트리트로 가는 거죠. 파워 아래로는 안 돼. 끝. 우리가 2레벨 아래로 떨어지면 여기로 가면 그건 시장이 약세로 바뀌는 거야. 이건 기술적으로나 주간 차트나 여러 시간대에서 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쭉 가는 건 심지어 조정 없이 우리가 이미 14% 떨어져 가는 걸 고려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이 움직임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게 보이네요.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였어요.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알타는 심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총합으로 보면 거의 25에서 26% 하락했어요. 토탈 3 기준으로는 나쁘고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 1조 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1조 달러 테스트는 있었어요. 하지만 위에서 얹힌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알트를 많이 끌어내렸어요. 이제 알트에 대해 봐야 해요. 이건 토탈 3이에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없이 자본하다 지금 위험해 보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은 별로예요. 그게 계속 그렇게 남아있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간 마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왜냐하면 그게 닫힐 수 있고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어요. 1조 달러로 마감할 때 글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합치면 문제는 해결될 것.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뉴진과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주간 마감을 기다리는 거야. 최소한 주간 마감이 잘 되면 좋겠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무 껍질 위, 즉 9,3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9,300억 달러 아래에서 마감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해. 왜냐하면 앞으로도 어쨌든 다시 테스트할 거예요. 다시 테스트는 반드시 있을 거고 우리는 그냥 2조 달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 다 여기서 대충 마감하면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 우리는 아주 강한 캔들을 덮고 있어요. 12월 초에 매우 강한 12월 캔들입니다. 엄청난 거래량, 이건 안 좋을 거예요.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번 주가 어떻게 마감될지 지켜보죠. 이렇게 마감된다면 위조로 반등할 때 모든 중기 포지션을 매도할 거예요. 지금은 물론 수익면에서 저도 좀 떨어졌어요. 즉 제가 최근 흐름에서 얻은 기록적인 최고 수익에서 지금은 50에서 60% 손실이에요. 하지만 수익면에서는 적어도 손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를 똑같이 따라했다면 여러분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해요. 계속해서요. 포텔3에서 어디까지 더 내려갈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 흰색 채널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즉, 현재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약 4% 정도 더 하락한 후에 급격히 반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큰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토탈 3년 4시간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하락이 가파르지 않고 조정이 있으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캔들이 마치 마지막처럼 보이네요. 마지막 캔들처럼 보입니다. 5번째 파도를 나타내요. 이제는 사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 이동 평균 아래로 충분히 강하게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정말 위험해 보이네요. 여기서 최소한 제가 말했던 그 2조를 리퀘스트해야 해요. 그리고 그 리퀘스트 후에 무엇을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현재보다 훨씬 더 아래로, 정말로 아래로 쭉 내려가서 반등이나 조정 없이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에 모든 구멍을 메우는 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봄에는 하락이 없었거든요. 이건 8월 5일에 있었던 일과는 다르죠. 사실 8월에 4시간 차트를 보면 조정도 있었어요. 1, 2, 3, 4, 6, 7, 하지만 8월의 시장은 달랐어요. 8월에는 시장이 더 약했어요. 우리는 이동 평균 위에서나 아래에서 놀았어요. 시스템의 유동성이 정말 적었어요. 지금 시스템의 유동성이 훨씬 더 많아요. 많은 알트코인들이 주간 차트에서 지표가를 보여주면서 상승장으로 전환했어요. 지금은 정말 강한 조정이 진행 중이에요. 알트코인 시장에서의 조정이 매우 심각해요. 처음에는 모든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이제는 모든 롱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어요. RSI가 80을 넘는 급등, 즉 일반적으로 강세장의 첫 번째 물결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정말 강한 조정을 줬어요. 아주 강한 조정을 줬죠.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면 첫 번째 파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 더 이상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셧다운에 대해 합의하고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도 합의하면 뭔가 FRS에 대한 뉴스가 나올 거예요. 전반적으로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 만약 더 이상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셧다운에 대해 합의하고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도 합의하면 FRS에 대한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들이에요. 하루 기준으로 보면 토탈 3가 이제 50일 이동평균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뚫고 가고 있어요. 50일 이동평균이야. 아래쪽에 100일 이동평균이 있어요. 바로 그쪽으로 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배제하진 않을게요. 여기 지지대가 있어요. 똑같이 보이죠? 850에 940억 달러. 거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에도 모든 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심하지? 그러니까 지배력을 가져가고 있어. 5분 차트에서는 아마 이미 보일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청산이 시작됐어요. 여기 1분 차트에서 6200의 큰 캔들이 있어요. 네. 지배력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토탈 3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미 반전 패턴이 보이네요. 5분 차트에서도 보이네요. 여기서 이미 반등이 올 것 같다는 암시가 보이네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아마 손실을 보고 포지션을 닫는 거예요. 중기 포지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기 포지션에 대해요. 이 모든 포지션을 손실로 닫는 거예요. 아마 이게 가장 나쁜 선택일 거예요. 패닉과 두려움 속에서. 물론 거기에 거대한 어깨와 짖을 지점이 있지 않는 한. 왜냐하면 최소한 아주 강한 반등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승과 하락이 있은 후에는 아주 강한 반등이 있을 거예요. 총합적으로 비트코인의 지배력 때문에요. 우리가 일봉을 보면 지배력이 정말 강하게 반등했어요. 그리고 추세상으로는 극단적인 전환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RSI 70에서부터 조정이 시작돼요. 특히 이렇게 큰 하락 이후에는요. 이렇게 큰 하락이 있은 후에는 더 깊은 조정이 들어가요.
분할이 정말 강해요. 정말 강해요. 지배력이나 알트코인 모두 그렇죠. 그런 일은 정말 드물어요. 그런 일은 정말 드물어요. 엄청난 변동성이에요. 모든 면에서 포지션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숏과 롱 모두요. 그리고 따라서 열린 관심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모든 돈을 털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만으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제시한 포인트들, 비트코인과 토텔3에 대한 잠재적인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흰색 채널에 접촉하는 걸 기다릴 수 있어요. 대략 8,300억 달러쯤에서요. 그리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주간 마감이죠. 그 후에 결정을 내리면 돼요. 중기롱 포지션이야. 죄송해요. 중기롱 포지션에 대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의 첫 번째 부분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블록체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서 얼마나 큰 패닉이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거시적 분석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수량 제거는 상당히 높은 밀도에서 발생합니다. 즉, 시간당 절단이 직접적으로 최대입니다. 즉, 청산의 최고점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순전히 돈이 있고 이것이 청산 일정의 차례로 있으며 1억 달러가 넘고 청산 밀도가 꽤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24시간 이내. 그리고 트럼프의 시작과 그의 승리를 고려하면 이건 이 모든 움직임이 시작된 이후 최대 청산이에요. 그리고 밀도가 높아요. 청산 밀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면 보통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돼요. 즉시 반등이 오거나 작은 추가 하락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추가적인 하락이 있고 나서 강한 반등이 오거나 움직임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하락의 강도를 고려했을 때 더 반등에 가까울 것 같아요. 똑같아요. 첫 번째 하락이 있고 그 다음에 지표와의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두 개의 초록색 피크가요. 즉, 청산의 힘은 낮지만 반등은 더 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꽤 명확하게 작동해요. 하지만 청산이 강해요.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요. 좀 더 넓게 보면, 네. 물론, 더 많은 청산이 있었어요. 즉, 8월 5일에 청산이 더 컸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이렇게요. 여기서는 숏 청산이 있었고, 지금은 롱 청산으로 넘어갔어요. 이건 정말 미친 청산이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아래로, 위로, 다 날려버렸어요. 위에서는 롱 청산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8월 5일에 롱 청산이 있었고, 7월 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끝. 계속해서. 이건 내가 반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1년 동안 보면요. 그렇죠. 1년 동안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3월이었어요. 교통이 정체됐었어요. 하지만 상승이 있었어요. 3월 하나만 진행 중 알타에 대해 이야기 중 알트코인에서는 두 번의 상승이 있었어요. 첫 상승 후 지금처럼 깊은 조정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여기 3월과 4월의 거예요.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청산이 심각해요. 다음으로 단기 보유자들의 손실 전송 수량도 최고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저점들이 종종 반등이나 새로운 시장으로의 전환과 일치했어요. 나는 3월부터 모든 걸 보고 있어요. 난 3월부터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수치에 접근하고 있어요. 즉, 기술적으로나 거시적으로나 반전 포인트에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97,600원이었을 때 이익을 보고 있는 비율이 이미 89%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오늘은 더 낮아요. 당연히 86%나 87%예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어디에서요?
그래서 대략 1년 정도를 보면 예전 시장에서 95% 구역이 방어선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게 방어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우리는 여기서 더 낮은 수준으로 나갈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여기서 21년에도 떨어졌고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았어요. 91%, 87%는 나도 24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왔다는 거죠. 3월의 폭락은 강력한 반등전의 정점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긴 횡보장, 긴 약세장으로 들어가요. 로컬이에요.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이에요. 다음으로 펀딩이 정리됐어요. 즉, 우리는 지원선에 도달했어요. 일부 거래소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예요. 이게 현재 시장의 펀딩 지원선이에요. 우리는 현재 시장의 펀딩 최저점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요? 아니면 다시 약세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보유자들의 첫 번째 손실이 평균적으로 한 달 이내에 비트코인에서 발생했어요. 어제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였고 오늘은 아마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해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런 보유자들은 여기서 손실로 전환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2021년 3월이었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단기 투자자들의 손실 구역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예전 시장에서는 빠른 반등이 있었죠. 21년이나 17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유동성이 달랐어요.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머물지는 않았어요. 하락 후에는 급격한 반등이 있었지만 유동성이 달랐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다른 사이클과 비교하려면 21년과 비교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지표들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서도 우리는 어떤 전환점 아니면 최소한 가난 반등의 지점에 다가가고 있어요. 역사적인 최고점에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떨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여기 지원선 형태로 정말 많은 돈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매우 많은 오픈 이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표시한 범위에서 반등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거의 그 범위에 닿았어요. 이 범위에서 90에서 93 사이에서 반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요.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지 봐야 해요. 거래량을 보고 제 진입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흰색 채널의 리테스트를 봐야 해요. 좋은 거래량의 리테스트가 있다면 우리는 채널로 들어가고 파란색 하락 채널의 상당 경계를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정이 끝났다고 기대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긴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여기서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지 봐야 해요. 최소한 제 진입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 흰색 채널의 리테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해요. 만약 좋은 거래량의 리테스트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 채널로 들어가고 이 파란색 하락 채널의 상당 경계를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조정이 끝났다고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는 어떤 긴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어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었던 말 다 했어요. 기술적으로나 블록체인적으로나 추가 업데이트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모두들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모차르트였습니다. 모두들 안녕.